안녕하세요. 추리 논증 11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리 논증이 뭐 여러 챕터를 뒷부분 이렇게 하는데요. 먼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지나간다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 최초의 우려와는 달리 우리가 지금 교과서를 거의 다 지금 맞춰갑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제 교과서를 다음 주 정도면은 다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려가 듭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려가 드는 이유는 이 시간의 공백을 딱히 메꿀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데 먼저 학생 중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어, 논증에서 어, 자신이 이제 관심 있는 그런 어, 그런 분야를 나름대로 가설출이 재밌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한 학생이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번 시간에 이 코로나 19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했는데요.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학생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저한테 이메일을 통해서 자기를 어필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 그것을 다 함께 다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강제를 한다거나 장려는 뭐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별로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이 학생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해서 상당히 지난 시간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해서 나름대로 그 가설 추리를 작성을 해서 한 두 패러그래프 이상 상당히 긴 문장 여러분들이 지금 자료에 받아보고 있는데요. 그 자료는 길어서 여기에는 실치를 않았습니다. 실치를 않았고 다만 이제 제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학생이 한 것에 대해서 손을 안 대는데 손을 댄 건 아니고 그 학생이 이제 잘 원문을 적어 보냈기 때문에 제가 이 지금 학생 제안에 대해서 원문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료를 참고로 하고요. 제가 이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는 우리가 많이 수업 시간에 봤지만 직접 해보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관한 추론, 평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 추론을 하게 되면 가설 추론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할 때에 제가 오늘 하는 것처럼 이렇게 평가를 하죠. 이 논증은 2개의 귀납 논증과 1개의 연역 논증 등 총
3개의 논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총괄을 해서 제가 그 학생이 고맙게도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의 논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3개 중에서 2개는 귀납 추리, 귀납 논증, 그 다음에 하나는 연역 논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총괄을 하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논증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의 화난 수산물 시장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취지의 귀납 논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은 이렇게 하질 않았는데 제가 정리를 한 거죠. 첫 번째, 전제죠. 전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첫 환자는 작년 12월에 발생했는데 박쥐는 동면하는 포유류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박쥐는 겨울에 잠을 자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발생했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는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전제는 그 당시에 화난 시장에서는 뭐 야생동물 도매 시장이라고 그러죠. 이 화난 시장에서는 박쥐를 판매하지 않았다. 동면하는 거니까 안 팔았다. 이런 얘기가 되죠. 뭐 그거는 내면적으로 보면 그렇고 사실적으로 판매를 하지 않았다. 문을 닫았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 전제는 환자는 화난 시장을 방문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 발생한 그 첫 번째 환자는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그 야생동물, 그러니까 그 도매시장을 방문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죠.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 바이러스라고 제가 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화난 시장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소결론을 추론을 했어요. 그런 이제 이 논증에 있어서 생기는 문제, 이런 건 아직 얘기를 안 하고요. 좀 이따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증은 중국 생화학 무기 공장이라는 뜻이죠. 중국 생화학 무기에서 유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연역 논증. 이건 연역 논증이에요. 연역 논증이다. 그래서 다섯 번째 전제는 만약 생화학 무기에서 이 바이러스가 유출되었다면 살상력이 강하고 백신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무기니까 그냥 몇 사람 죽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는 무기를 만들 이유가 없다 이거죠. 말이 안 맞는다. 또 그리고 생화학 무기를 만들려면 백신을 만들어서 자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게 없지 않냐 하는 거고, 여기 이제 숨은 전제는 이 바이러스는 살상력이 약하고 백신이 없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죠. 숨어있는 전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7. 결론은 이 바이러스는 생화학 무기 공장에서 유출되지 않았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 두 번째 논증은 연역 논증이라고 하는 게 이 첫 번째 전제에 사실은 이게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이 결론이 생화학 무기라는 것은 살상력이 강하고 백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유출됐다고
바꿀 수가 없다 하는 이 결론이 여기 이미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연역 논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증은 이 바이러스가 우한 질병통제본부죠.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를 갖다가 질본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질통이라고, 여기 공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이제 압축을 해가지고 썼어요. 우한 질통에서 실수로 유출되었다라는 이런 귀납 논증입니다. 이런 취지의 귀납 논증입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전제는 우한 질통은 질병통제본부라고 할 수 있겠죠. 우한 질통은 연구용 박쥐를 복원하고 있었다. 근데 질병 통제를 하는 데서 왜 연구용 박쥐를 보관하고 있었는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사실이라고 지금 알려졌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강을 해야겠죠. 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질병통제본부에서 연구용 박쥐를 보관하고 있었을까?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 작은 논증의 이제 두 번째 전제, 그래서 전체를 보면 아홉 번째 전제에서 질통관리의 부주의로 이 바이러스가 유출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화난 수산시장과 280m의 거리에 있는, 말하자면 굉장히 가까이 있다 이 말입니다. 280m라는 거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여기 지금 생략된 게 생화학무기 공장은 여기로부터 뭐 34km가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제가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280m 거리 우한 질통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 학생의 가설 추리의 총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제 결국은 이 세 가지 논증의 결론은 우한 질통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걸 이제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했는데 지금 이 학생이 설명하고자 하는 그 현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생은 현 시점에서 매우 민감하며 정치 쟁점이 되어가고 있지만 사실적, 원리적으로 중국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이 학생이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정말 말하고 싶은 그런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론적 가설은 뭐냐? 이 학생이 말하고자 하는 추론적 가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하듯이 이런 걸 이제 은근히 전제로 깔고 있는 거죠. 서방 세계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중국 우한 수산시장에서 발생했거나 아니면 중국 생화학무기 공장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 우한 질통에서 실수로 유출된 것이다 하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이 가설을 세운 학생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궁극적인 의도인데, 자, 그럼 이제 종합평가를 하겠습니다. 이 논증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생했다는 결론은 지지하지만 중국 우한 수산시장의 박쥐에서 발생하거나 생화학무기 공장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 단지 질통에서 부주의에 의해서 유출된 것으로 본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논증이요. 이 논증은 상당히 치밀한 내부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가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 학생이요. 굉장히 겸손해요. 저는 일개 인문학을 하는 그런 학도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지만 굉장히 그 치밀한 생각을 많이 해서 자료조사도 하고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가설을 세웠다. 하는데 굉장히 뿌듯합니다. 제가 이런 학생이 이렇게 시험도 아닌데 이렇게 좋은 가설 추리를 했다는 것은 이 가설 추리가 뭐 이 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그 페이지로 볼 때는 얼마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생활에 이렇게 이제 쓰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뜬구름 잡는 어떤 뭐 그런 원리적인 거 말고 이렇게 실생활에서 우리가 피부로 접하는 문제를 이렇게 재미있게 풀 수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이 주제가 좋은 거고 또 이런 걸 살려나가야 된다고 봐요. 시험 준비한 학생들은 당연히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이런 데서 이제 재미를 붙여가지고 이 과목을 했다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여기가 중요하죠. 이 학생을 제가 칭찬을 엄청 했습니다. 깎아내리려고 칭찬해 준 게 아니고요. 충분히 그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자료를 제공했어요. 그러나 현실적인 경쟁 가설, 반증 사례죠. 반증 사례. 현실적인 경쟁 가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암암리에 전제로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다루진 않았죠. 그래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경쟁 가설, 즉 반증 사례가 있는가 없는가. 혹은 다른 가설과의 다른 가설과는 정합적인지, 그것과 맞는지, 악의가 맞는지, 이런 것을 이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의 경쟁 가설이라고 한다면, 유력한 경쟁 가설이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국 책임론의 상세한 내용을 검토해보는 일이다. 또 그리고 이와의 연장선상에서 인도는 이미 중국을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했으며 미국 로리다주에서는 중국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의 책임을 묻는 약 6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300조 원, 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돈의 액수라는 것은 7,300조.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실제로 했고, 미국 법률회사 범한 로우 그룹이라는 여기에서도 이미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듯이 캐나다와 호주를 비롯한 전 세계 40여 개국 역시 실제로 중국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일에 착수하고 있다. 한편 WHO 사무총장과 미국의 대립 문제 이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검토해 볼 일이다. 그래갖고 트럼프 씨하고 이 WHO 사무총장하고 굉장히 지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죠. 트럼프가 말하기를 자꾸 그렇게 중국 편을 들면은 우리는 WHO의 자금줄을 끊겠다. 영구히 끊겠다. 알아서 해라. 이런 최후 통첩을 이제 보냈죠. 그러니까 WHO 사무총장이 마음대로 하셔. 실제로 미국에서 지원해준 돈은 이 WHO 자체의 비용으로 쓰인 게 아니고 미국과 관련된 어떤 다른 문제에 쓰였기 때문에 우린 별로 타격 없어 하면서 이제 맞불을 놨죠. 그래서 이제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첫 번째 논증,
에서 약간 보강을 했으면 싶은 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한 것은 이제 다른 경쟁 가설을 좀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고, 그것까지 취급을 해주면 더 좋죠. 이러이러한 경쟁 가설에는 이런 게 있다. 그런데 이건 뭐가 문제다. 내 주장은 이거다. 이렇게 하면 아주 지금 이것을 작성한 학생이 한 것보다 한 2배 정도의 분량이 늘어나겠죠. 근데 이거를 할 학생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논증에서 수산물 시장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귀납 논증인데, 이 첫 환자가 12월에 발생을 했는데, 추울 때 발생을 했는데 박쥐는 동면하는 포유류다. 이것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박쥐가 잠을 잔다고 해서 그 박쥐를 잡아다가 그 판매를 하지 말라는 건 없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력에 좋다고 해서 옛날에 개구리를 전부 다 잡아다가 팔았거든요. 근데 그 개구리가 이렇게 밖으로 돌아다닐 때 먹는 것이 아니라 동면하고 있을 때 굴을 파가지고 그 일가족이라고 하나요? 한 무리를 갖다 완전히 다 이렇게 판에다가 그렇게 이제 그것을 튀겨 먹고 뭐 온갖 나쁜 그런 걸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박쥐도 이렇게 겨울잠 자고 있을 때 잡아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동면하는 박쥐하고 발생 시기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과연 사실인지 아니면 이 학생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화난시장에서 박쥐를 판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몰래 파는 게 혹시 없는지, 아니면 이건 중국 정부의 발표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화난 환자가 이 바이러스 첫 번째 환자가 시장을 방문하지 않았다, 이것도 혹시 조작된 게 아닌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의심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뭐 너무 잘한 학생한테 너무 가혹하게 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뭐 그걸 이제 그런 것까지 더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는 거죠. 100점입니다. 100점. 100점이지만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증에서 이 연역 논증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해요. 이 학생이 굉장히 천재적인 그런 그 논증 구성을 하는 걸 보니까 대단하다. 이 학생이 참 한번 만나면 제가 점심을 한번 사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생화학무기가 유출되었다면 살상력이 강하고 백신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자료를 찾아봤겠죠. 근데 요거는 조금 의심의 여진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살상력이 약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과연 그게 맞는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을 하고 있고 10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뭐 그렇게 뭐 한꺼번에 그냥 막 몇십만 명이 죽어야 이게 살상력이 강한 건지 그렇게 되기는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야금야금 세계를 먹어 들어가는 이런 무기도 생화학 무기로서 약한 단계 생화학 무기로서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이런 거를 하나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미국에다 터트리면은, 그것도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러면은 미국이 지금 사실 거의 아사 직전에 있거든요. 저렇게 막 아무것도 아닌 듯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10만 명이 죽었고 거의 200만 명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타격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가 지금 한 정권이 무너지려고 할 정도로 강력한 그런 지금 타격을 입고 해롱해롱 해롱해롱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살상력이 약하다고 보기에는 글쎄, 그 백신이 없는 건 맞죠. 살상력이 약하다고 지금 숨은 전제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생화학무기에서 유출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필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논증에서는 질통에서 유출되었다라는 그런 그 결론인데 이게 이제 이 학생이 진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의 결론이죠. 그래서 이제 우한 질통에서 연구용 박쥐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 사람들 주장이죠. 왜 질통에서 연구용 박쥐를 보관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당연한 건지 원래 질통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건데 따라서 연구용 박쥐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건지 아닌지 뭐 이런 내용도 간단하게 들어가 주거나 뭐 그다음에 이제 질통의 관리부주의로 이렇게 됐다. 이것은 뭐 검증해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뭐, 어떤 그 수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환안 수산시장과 근거리에 이렇게 있다. 이 우한 질통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환안 시장에서 발생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뭐 그런 걸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수준 높은 그런 가설 추리를 이 학생이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가는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어보시고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면 더 재미가 있겠죠. 제 욕심 같아서는 조금 심술궂은 건지 몰라도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뜨거운 테마가 바로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관한 이 지금 우리 가설 추리였고요. 훌륭해요 아주. 그런데 이제 욕심 같아서는 이 가설 추리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N번방 사건에 관한 가설 추리를 한번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사실은 그 가장 시급한 왜냐하면 이 젊은 학생들이나 지금 뭐 전부 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이 온라인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이 온라인에서 그런 범죄가 훨씬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내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면. 어떤 의식세계. 이 의식세계에서 이런 범죄들이 발생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말하자면 정신이 썩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들 정신이 썩어가고 있다 하는 게 N번방 사건의 어떤 그 핵심 문제인데, 이것을 가설 추리로 이건 뭐 퀴즈입니다. 또 퀴즈니까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뭐 안 해도 됩니다. 너무 많은 학생들이 이런 걸 보내주면은 제가 아주 곤혹스러운데 이거 하느라고 제가 몇 시간 걸렸어요. 이 학생이 해줘가지고 고맙긴 한데 만약에 앞으로 이런 거를 한 학생이 앞으로 계속 할 수는 없지만은 한 번 정도 더 할란가요? 이렇게 가설 추리를 문장으로 구성해 놓고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그 이걸 갖다 논증 형식으로 재구성을 하고요. 이렇게 똑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것은 뭐 귀납론 몇 개로 이루어진 뭐 무슨 논증이다 뭐 이렇게 하고 첫째는 이런 취지의 논증이다 해서 1, 2, 3, 4 뭐 아니면 1, 2, 3 해갖고 숨은 논증이 뭐고 숨은 전제가 뭐고 이런 거를 해주고요. 둘째는 이런 논증이다, 셋째는 이런 논증이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가설 추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이 뭔가 하는 걸 짧게 이렇게 해주고 그 가설을 아주 짧게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가, 종합평가. 이거는 이 학생이 했기 때문에 제가 선생이기 때문에 평가를 한 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원래 평가를 해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것까지 하면 뭐 100점입니다. 100점. 100점인데 그 내용이 이제 얼마나 맞는가 치밀해야죠. 아까 뭐 조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옆에 있으면 점심이라도 한번 사줘야 되는데 이러다 진짜 만나면은 쓱 도망갈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외국 대학을 다닐 때 꼭 학생들에게 점심을 사줬어요. 근데 학생들이 피했지. 오늘은 150쪽, 150쪽.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책을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이제, 오류 추론과 평가라는, 그런 새로운 큰 챕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하고 나면은 거의 다 끝나요. 그리고 오늘 하는 내용도 그 좀 중요한 거긴 하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가볍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조건문 추론 이런 것은 지난 시간에 다 했네요. 지난 시간에 다 하고 오늘은 실제적으로는 170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170쪽에 언어와 관련된 오류 해가지고 이 170쪽에 언어상의 오류라고 제가 했어요. 언어와 관련된 오류. 우리가 이제 이 논증을 하거나, 뭐, 논증을 글로 써서 하거나, 말로 하거나 할 때, 이 말을 사용하잖아요.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랭귀지. 그래서 이제 이 언어가, 애매할 때, 그, 앰비겨티라고 그래요. 그걸. 앰비겨티. 그, 애매하다. 그래서 애매한 단어, 그 다음에 애매한 문장,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예를 들어 놨는데, 좀 그렇게 썩 재밌는 어떤 그, 예는 아니고 다 알고 있는 예라서요. 그래서 이제 이 애매어의 오류는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은, 배를 따먹는다 했을 때 그 배가 과일 배를 말하는 건지 배를 따먹는다면 분명하죠. 그렇지만 어떤 문장에서 배라는 어떤 그 랭귀지가 나왔을 때 그 배가 먹는 배냐 아니면 타는 배냐, 아니면 사람의 신체로서 배냐, 뭐 그런 것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조금 속된 어떤 그런 것을 제가 예를 들기는 못한데 그런 게 있고 또 뭐 그 이외에도 많이 뭐 그런 게 있어요. 배 말고도 눈이라는 것도 사람의 눈, 그 다음에 그 하늘에서 내리는 눈,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런 문장 속에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눈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센텐스로서의 그 애매한 문장. 그러니까 171쪽에 보면 뭐 서태지의 숭배자다. 나는 서태지의 숭배자다. 그러면 내가 서태지를 숭배하는 건지 서태지가 나를 숭배하는 건지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애매문의 오류다, 애매한 문장의 오류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곧잘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사용을 해요. 그 옛날에 아무것이 그 대선 주자가 곧잘 이런 걸 하고는 했거든요. 그 다른 당과 연대를 해라. 그러니까 그 대선 주자께서 항상 웃으면서 이제 그렇게 개그를 했거든요. 저는 그 고대생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연대는 안 합니다. 저는 연대는 안 하고 고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연대, 고대 하는 게 학교 연대, 고대를 사람들이 생각하고 웃는데 실제 의미하는 것은 다른 당과 이렇게 뭐 결합을 한다, 같이 일을 한다, 뭐 이런 게 연대고요. 고대는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한다, 뭐 그런 뜻으로 우습지도 않은 그런 개그죠. 아재 개그라고 하는. 하여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조의 오류다 하는 것은 뭐, 다음 주 월요일 논리학 수업은 휴강이 아닙니다. 만약 했을 때 그 문장에서 그럼 다른 거는 휴강이냐?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이 그 예에 나오는 걸 보면은 171쪽 맨 밑에 보면은 오늘 선장은 술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이제 선박 회사 주인한테 보고를 했는데 선장이 이제 화가 났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평소에는 그 술에 취해 있었냐 뭐 이런 이 문장에는 그런 게 안 나타나 있는데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딸에게 이제 아침 먹는 자리에서 그랬다는 거죠. 야, 너 오늘 참 이쁘다. 그러니까 아유 고마워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아빠 그러면 내가 그러면 평소에는 안 이뻤다는 뜻이야? 그랬다는 거죠. 너 오늘 이쁘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이뻤는데 오늘은 이쁘다 뭐 이런 뜻으로 그렇게 이제 강조의 오류라고 그래요 그런 거는. 그 다음에 이제 합성과 분할의 오류다 뭐 해가지고 뭐 잘 읽어보면 이해가 다 되는 거죠. 173쪽의 맨 위에 있는 우리가 이제 오늘 행사를 하는데 음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 얼마 정도를 준비해야 되느냐 애매하죠. 사람들이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다 올 수도 있고 이거 어디다 맞추냐 뭐 이런 데 생기는 오류 그런 것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뭐 173쪽 맨 위에 보면은 각 사람은 오거나 오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모두 다가 오거나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추론을 해버리는 거죠. 중간 단계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런 것은 합성과 분할의 오류다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74쪽에 그 심리적인 오류, 이게 조금 중요하죠. 심리적인 오류라는 게.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이 겪어본 그 내용이에요. 이번 학기도 많이 겪었어요. 많이라고 하긴 못하고 꼭 이런 학생들이 한둘은 있거든요. 교수님, 저는 장학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A 플러스를 꼭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저한테 약간 그 협박하듯이 그 사정을 하는 게 아니고 약간 협박하듯이 그렇게 들립니다. 저한테는. 교수님, 저희 이번 학기에 A 플러스를 안 맞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 제가 강의를 조금 못 들었다고 해서 그거를 결석으로 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하는 학생은 뭐 많이 없지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하면은 동정해달라는 건데 나
장학금 못 받으면은 학교도 못 다니고 그러면 외국어 대학 대학이 조금 찌그러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시골에 있는 어머니가 병이 날지도 모르는데 교수님 그거 책임질 거예요? 하는 얘기거든요. 협박, 동정 좀 해달라 하는데 굉장히 협박적으로 들려요. 저는 이런 학생들이 꼭 있어요. 몇 명씩 꼭 있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아야 된다, 뭐 취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적을 잘 받아야 된다. 그러나 내가 나갈 수는 없다. 레포트를 내긴 내겠는데 그거를 다 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이제 동정을 해달라는 거죠. 그 오류죠. 동정의 오류. 자기의 불쌍한 처지를 갖다가 무기로 휘둘러 가지고 협박을 해서 뭔가 받아내려고 하는 아니면 사장한테 임금을 더 올려주셔야지. 만약에 이렇게 그대로 간다면 저희 식구는 굶어 죽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런 그런 말은 하지 않지만 거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정의 오류. 그 다음에 힘의 오류 뭐 같은 거죠. 힘의 오류. 어떤 파워. 자기의 파워를 갖다 은근히 의원님, 의원님께서 이번에 이 법안을 우리 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셔야 돼요. 만약에 통과가 안 될 경우는 우리는 의원님 지지를 철회할 수밖에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힘의 오류죠. 아니면 협박의 오류. 그 다음에 권위의 오류라는 건 이런 거죠. 상대방하고 이제 계속 설전을 벌여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뭐 하고 설전을 벌이다가 영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야, 그거 내 얘기가 아니야. 이거 추리논증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내 생각이 아니야. 그거 가서 물어봐 한번.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면은 미안하지만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논리학의 핵심이야. 그거까지 네가 부정한다면은 그건 내가 책임 안 지겠어. 알아서 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권위의 오류. 우리나라 사람이 툭하면 잘 이거 써먹거든요. 국회에서 싸우다 안 되면은 미국에서는 이렇게 해요. 미국 의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하고 미국 제도에는 헌법에는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그러거든요. 그런 거 뭡니까? 한마디로 사대주의죠. 말도 안 되는 미국에서 한다고 해서 진립니까? 그런 게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상당히 많이 옛날에는 이제 중국에 그런 걸 많이 했죠. 제가 어제 우연히 TV를 하루에 1시간 정도를 보게 되는데 거의 볼 게 없어요. 그런데 EBS에서 어떤 그 나이가 많이 드신 그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데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굉장히 옹호를 하는 그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민족의 반역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대주의자의 대표자고 사대주의의 중국을 군주국으로 모시고 임금님의 나라로 모시고 우리나라는 신하의 나라라고 이렇게 하고 거기에 반하는 모든 자료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거기에 반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투옥시켜가지고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이렇게 한 사람이 김부식인데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 감탄을 해가지고 지역으로까지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김부식한테 절한다고 말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을 봤어요. 참 그것도 왜곡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제가 그래서 이 권위의 오류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써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면서 막 좀 이따 울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감정이 약해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나이가 들었지만 그런 거는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중의 오류 말하자면 군중심리죠. 군중심리. 군중심리에 이걸 가장 잘했던 사람 군중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대중의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이득을 가장 잘 챙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누굴까요?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그래서 히틀러가 한번 연설을 하면은 원고 없이 몇 시간이고 하는데 사람들이 눈물을 줄줄줄 흘려요. 애국심에 그, 그 복받쳐가지고 야 내가 히틀러가 하라면은 살인이라도 하겠다. 야 정말 우리는 히틀러한테 충성을 해야 되고 우리 조국에 충성을 하는 게 히틀러에 충성을 하는 것이고 히틀러는 우리 조국인데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게끔 연설을 했다고 그래요. 독일 국민이여 단결하라 막 이렇게 이제 그 해가 어슴프레 이렇게 넘어가면은 저도 그 영화를 많이 보거든요. 많이는 한 몇 번 봤어요. 근데 정말 저도 독일 사람이라면은 히틀러한테 충성하는 그런 그 애국자가 될 것 같은 그런 격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오류, 사람의 오류, 뭐 인신공격을 하거나 정황에 호소하거나 피장파장이거나 그런 거죠. 인신공격이라는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둘이 싸워요. 둘이 싸우는데 논리나 사실로 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상대방의 인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옛날에 이러이러한 성범죄를 일으켰고 그 다음에 그 세금을 탈루를 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그거는 비난받아 마땅한 거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과거를 들춰내 가지고 그 사람의 인신을 공격함으로써 그 인신을 공격함으로써 그 사람의 어떤 그 반박을 갖다가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죠. 뭐 이용수 할머니가 뭐 이렇게 이제 울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거나 뭐 인정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이제 야당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 나쁜 놈이라 그놈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갖고 매도를 이제 하는 걸 봤거든요. 그 네티즌들 중에는 그런 것이 바로 인신공격이죠.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탈취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그 얘기는 안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친하게 지는 사람이 누군데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황 그 사람을 하고 이제 막 논쟁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논쟁하는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관련이 없는 다른 문제를 가지고 비슷한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은 무신론자인데 이런 종교 문제를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피장파장의 오류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할 때 너도 옛날에 그 뭐예요 그 성추행 하다가 그렇게 문제가 되고 또 술에 취해가지고 너 운전하다가 걸렸잖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렇게 하죠. 나도 잘못한 거 있지만 너도 그런 거 있잖아. 그렇게 갖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딴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얘기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을 피장파장의 오류다 뭐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179쪽에 귀남 논증과 관련된 오류 해가지고 우리가 크게 보면 지금
이번 학기에 다루고 있는 주제가 연역론증하고 귀납론증이죠. 크게 보면. 그리고 이제 그 둘에서 발생하는 오류.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귀납론증이 실은 더 중요해요. 연역론증보다. 연역론증이라는 것은, 전제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은 그 형식적인 거예요. 수학이나 이런 데서 더 중요하죠. 그런데 귀납론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생활에 연결이 되어 있고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논증이죠. 그래서 이 귀납론증에서 발생하는 오류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다른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것은 뭐 짐작이 다 가겠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어떤 주장을 하고자 하는 사실에 있어서의 그 표본, 근거죠, 근거가 되는 표본이, 얼마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서 막 어떤 침소봉대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침소봉대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 제비 한 마리가 보니까, 야, 봄이야 벌써,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죠. 야, 무슨 봄이냐, 지금 추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저 하늘에 있는 제비를 봐. 제비가 오면 봄이 온 거거든. 그렇게 얘기하죠. 저 앞에서도 얘기했죠. 그 성급한 일반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경기 침체가 되거나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런 경기가 하강하는 이런 때를 보면 꼭 태양의 흑점이 폭발을 해. 그래서 지금 태양을 관찰해 보면 태양 흑점이 폭발을 하고 있을 거야. 뭐 그런 그 얘기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배가 뚝 떨어지니까 까마귀가 구르륵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야, 까마귀가 배를 떨어뜨리고 날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것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이런 게 실제로는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실생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외면의 오류. 그러니까 이제 사실 외면의 오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귀납적인 사실을 주장하려면은 이 표본을 많이 할수록 좋은 것도 있지만 그 많이 보다도 그 표본을 골고루 이렇게 추출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위로 해야지 어떤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세종시 여론조사를 하는데 어떤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만약 있다면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전체 여론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외면의 오류. 그렇게 해갖고 엉뚱한 지금 문제가 되고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것은 A라는 건데 B라는 데 가서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마치 A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걸 사실 외면의 오류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편향된 자료의 오류다 이렇게도 이제 평가를 해요.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오류, 잘못된 유비 추리의 오류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책에 잘 나와 있죠. 뭐 급하니까 이제 이걸 봐야겠네요. 만약에 정신병 환자가 벼랑 끝으로 이렇게 걸어간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내버려 둔다. 2번, 잘하고 있다고 박수 친다. 3번, 말린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말린다고 하겠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천국을 가는 길이 있는데, 천국을 가는 길로 안 가면 지옥으로 가는 건데, 이 하느님을 믿지 않는, 여호와 하느님을 믿지 않는 그런 것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인데, 그걸 우리가 막아야 되겠습니까? 막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푼다멘탈리스무스라고 그래서 이제 그 근본주의, 우리가 이제 이집트나 어디 뭐 아랍 국가를 여행을 하면 이런 근본주의자들이 이 동양놈들, 무신론자들 하면서 막 총으로 난살해갖고 죽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안 가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잘못된 유비추리의 오류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할 게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182쪽에 인과추리와 관련된 오류 해가지고 거짓 원인의 오류. 근데 재밌는 게요. 재밌는 게 그 우리 책의 이 저자 이 송하석 선생님이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야 기출문제 봐라. 기출문제 보면은 무슨 오류 무슨 오류 이런 건 나냐 그런 거 하나도 안 나는데 뭐 무슨 오류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웃긴다 하고 이제 비판을 했거든요. 이 논리학 책마다 보면은 끝에 가면은 무슨 오류 해갖고 뭐 힘의 오류 뭐 무슨 순환 논증의 오류 뭐 논점 일탈의 오류 해갖고 쫙 오류 막 오류 천지예요.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짝짝짝 야 옳습니다. 그 뭐 무슨 오류 뭐 무슨 이름 대기 지금 대회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랬는데 얘 뒤에 보니까 본인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오류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과 추리의 오류. 그래서 거짓 원인의 오류.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원시인들이 비가 안 오면은 하느님이 태양신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태양신이 우리가 그 신을 잘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비를 안 내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성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사람을 갖다 목을 쳐가지고 그 심장을 꺼내가지고 그걸 바쳐야 된다. 그래서 그 희생을 시키는 그런 영화도 있죠. 아포칼립토라는 영화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가끔 보여주는 영화인데 여학생들은 싫어해요. 너무 잔인하다고 해서 싫어하는데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하여간 굉장히 그 충격적인 장면이 있다고 뭐 이렇게 갖고 그런 그 장면 안 보면 되지 꼭 그걸 다 보고 나서는 아이고 안 좋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어쨌든 그 영화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이제 뭐 작품성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제 화면도 좋고 메시지도 좋고 다 좋아요. 헐리우드죠. 근데 거기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태양신의 마음을 돌리려고 희생자들을 막 잡아다가 그냥 강제로 잡아다가 이렇게 이제 높은 단위로 끌고 올라가 가지고 몸에다 이제 색을 전부 다 파란색을 칠해가지고 하늘을 상징하는 파란색을 칠해가지고 이제 딱 눕혀놓고서 칼로 그냥 심장을 확 찍어가지고 심장을 꺼내서 그걸 갖다 이제 이렇게 그 화로에다 이렇게 딱 올려놔요. 그러고 이제 목은 쳐가지고 그 밑에 이 계단으로 그냥 굴려버리고 몸도 굴려버리고 이런 걸 굉장히 잔인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뭐 영화가 그러니까요. 하여간 그런 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거짓 원인의 오류다. 뭐 하나님이 노했다고 그냥 거짓으로 그러는 거예요. 왜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종교 지도자입니다. 왜냐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다 그 무지한 사람들 돈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실은. 그래서 뭐 무슨 종교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하고 그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건전하게 종교 활동을 하는 분들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광신도들 그런 얘기죠. 뭐 천국 택행 티켓도 팔고 그걸 하려면 막 전 재산을 다 바쳐서 하는 사람도 있고, 죽을 때 뭐 불교에다가 돈 다 내고 죽고 자기 재산 다 바치고 죽고. 저도 불교 쪽이지만은 그렇게 이제 광신하는 것은 저는 참 옳지 못하다. 그래서 거짓 원인의 오류. 그 다음에 본말 전도의 오류.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죠. 원인과 결과를 혼동해가지고 성공한 남자의 그 아내는 값비싼 그런 옷으로 치렁치렁 막 감고 다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도 최고급으로 한 대에 한 2억씩 하는 자동차를 타야 된다. 뭐 그런 결론을 얻기 위해서 모든 성공한 사람은 그 부인이 사치스러운 옷과 이런 장신구와 그 다음에 이런 그 뭐 무슨 그 명품 백이나 뭐 하여간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따라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인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원인과 결과가 잘못된 거죠. 본말 전도의 오류. 그 다음에 이제 그 공통 원인 무시의 오류 해가지고 이제 뭐 우리 책에 보면은 183쪽에 나와 있죠. 홍역이 나면은 뭐 붉은 반점이 생기는데 붉은 반점이라는 게 홍역을 있게 했냐 뭐 그런 했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을 공통 원인 무시의 오류. 그 다음에 발생적 오류라는 것은 그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어떤 주장이나 학설이 그 이제 발생을 한 그것이 그 주장이나 이제 학설의 정당성 문제를 이제 혼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주장하는 것을 발생적 오류를 한다. 여기 이제 우리 책에 보면은 재밌는 예가 나왔어요. 케쿨레라는 화학자. 그래서 이제 유기화학의 그 벤젠 구조식을 만들어낸 사람으로 아주 유명하죠. 벤젠 구조식. 이 케쿨레가 등장하기 전에는 이제 이 벤젠이라는 주요한 그 유기화학의 그 벤젠 구조식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케쿨레가 꿈속에서 이제 이 잠을 자다가 이렇게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을 보고서 깨가지고 그걸 본떠가지고 이 벤젠 구조식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벤젠 구조식하고 꿈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냥 이거를 보고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지. 마치 벤젠 구조식에 뱀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발생적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이 꿈속에서 벤젠 그 구조식처럼 생긴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걸 발견했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 고민을 계속 하다가 이 케플레가 벤젠 구조식을 어떻게 만들어내지 하면서 이제 계속 고민하고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하도 답답해가지고 산에 올라가다가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선 번개처럼 그걸 보고서 착상이 탁 떠올랐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벤젠 구조식을 육각형처럼 생겼어요. 그것을 만들어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부적합성의 오류. 어, 부적합성의 오류는 187쪽에요. 원칙 혼동의 우려라고도 부르는 우연의 오류라는 게 우연의 오류. 우연의 오류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켜야만 되는 그런 법칙이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라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어떤 이게 이제 플라톤이 들은 리퍼블릭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하나의 예로서 어떤 친구가 나에게 무기, 그러니까 칼 같은 것을 나한테 맡겨놨다. 이것 좀 잠깐 가지고 있어. 하면서 이제 잠깐 보관 좀 해줘 하고 이제 갔는데 잊어버렸어요. 그거를 갖다가 그 맡겨놨다는 걸. 하고 한참 있다가 몇 달 있다가 아니면 몇 년 있다가 이 친구가 미쳐버린 거예요. 미쳐버렸는데 와가지고 그 칼을 좀 달라.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줘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미쳐버렸기 때문에 그 칼로 다른 사람을 찌르거나 자기를 자해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주면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칼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것이 도둑질을 한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면서 이걸 갖다 다른 데다 슬쩍 이용을 하는 거죠. 네가 나한테 돈을 갖다가 5천만 원을 갖다 맡겨놨지. 근데 플라톤한테 보면은 그런 그 칼을 맡기는 얘기가 나오지.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 5천만 원을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주지 말아야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우연의 오류다. 예, 쉬운 예로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말도 안 돼 그러겠지만 아주 그 교묘한 어떤 그런 예가 있어요. 비슷한 게. 그 다음에 무지의 오류. 무지에 호소하는 논증의 오류. 이걸 제가 간단하게 무지의 오류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존재하지 않느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서 성공한 적이 없으니까 따라서 신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주장하는 게 하나의 그 무지의 오류죠. 혹은 반대로 신은 존재하는 게 틀림없어. 왜냐?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태까지 그 수많은 석학들이 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그렇게 했겠느냐. 신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렇게 이제 그 무지한 거에 대해서 어떤 그 자기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을 무지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뭐 PSAT 이제 기출 문제에 이제 188쪽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외계 생명체라는 것은 그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외계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렇게 그 천문학 강의하는 걸 봤는데 이런 외계 생명체 그 중에서도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그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꼭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그런 걸 발견해내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를 엄청나게 진행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따라서 그런 외계의 생명체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을 무지의 오류다 그렇게 하는 거죠. 혹은 또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 연구를 했는데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논증을 한 번도 성공시킨 일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외계 생명체, 즉 외계 생명체는 물론이고 우리와 비슷한 지능을 가진 그런 그 외계인은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무지의 오류죠. 가정망각의 오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189쪽에 보면은 A라면 B다 그런데 B라면 C다 그러면 또 C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결국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0쪽에 보면 왜 말이 안 되는가? 그 190쪽에 한 중간에 보면은 그렇다면 당신은 내가 신령을 믿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쭉쭉쭉 뭐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은 제가 아까 했듯이 전제, 전제, 나는 신령의 존재를 믿는다. 숨은 전제는 뭐냐? 자손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그 자손의 선조를 믿지 않을 수 없다. 뭐 등등 해갖고 결론 1, 3으로부터 나는 신의 존재를 믿는다. 뭐 이런 결론을 내렸을 경우에 신령이 신의 자손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지 못하고 전설에 그렇게 나온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그 자기가 가정한 것을 깜빡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가정망각의 오류다. 자기가 전제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설적하고 지나가면서 그것을 이제 오류를 저지르는 것은 가정망각의 오류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순환론증의 오류. 191쪽에 보면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 우리 책에 나오죠. 선결문제 오류의 요구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선결문제 미해결의 오류라고도 해요. 또 쉬운 말로 하면 허수아비 논법이라고도 해요. 이게 재밌어요. 허수아비 논법. 그래가지고 그 우리 책에 보면 그랬죠. 전능한 신은 존재한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씌어 있고 성경은 신의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쓴 진리만 기록한 책이니까 성경은 진리다. 왜? 성경은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말씀은 왜 진리야? 그거는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왕자에 그게 나온다고 그랬죠. 어린 왕자에 술 취한 그 사람한테 어린 왕자가 딱 가가지고 왜 술을 자꾸 드세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 내가 불쌍하니까. 그러면은 왜 불쌍한데요? 내가 술을 마시니까 불쌍하지. 왜 불쌍해요? 내가 술을 마시니까. 왜 술을 마셔요? 내가 불쌍하니까. 그러는 거죠. 순환론증이에요. 굉장히 윗돌 빼갖고 아랫돌 공부는 재미있는 이런 논리를 쓴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한 것 중에서 이 흑백 사고의 오류라는 거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앞에서 한번 다루었는데 어디서 나왔나요? 거기에서 지금 반대 관계와 모순 관계하고 우리 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설명했듯이
모순하고 반대가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자꾸만 혼동이 되기 때문에 제가 모순은 all하고 some의 관계가 모순이다. all하고 some. 그 다음에 반대는 뭐냐? all하고 any. 모든 사람은 무엇이다 하는 거고, 그 어떤 사람 any 이렇게 되면 이제 반대예요. 그래서 조건문 출이라는 데 가면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데 그 시간 제가 할 때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all하고 some 그 다음에 all하고 any 이걸 제가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조건문 출은이라는 데 가면은 그게 있어요. 그래서 156쪽 밑에 뭐 그래가지고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두 문장이 동시에 참일 수도 동시에 거짓일 수도 없는 경우 이걸 모순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동시에 참일 수는 없지만 동시에 거짓일 수는 있는 관계가 바로 반대 관계다.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all하고 some 모든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어떤 사람은 some이죠. some 약간의 사람은이죠. 약간은이라고 하면 좀 덜 헷갈리겠네요. 약간은. 그래서 all하고 some some을 약간의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all하고 any는 그 어떤 우리말로 하면 some처럼 보여요. 그래서 any 이렇게 대비를 시키면은 그나마 이해가 확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책은 다 좋은데 요거하고 이제 몇 가지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도 확대의 오류. 그래서 우리 책의 192쪽에 나와 있는데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을 공지시적 용어라고 한다. 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영어로 하면 co-referring term, co-referring form이라고 해갖고 뭐 예를 보면은 웨디푸스는 마차를 타고 있는 여인과 결혼하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신화에 나오는 거죠. 굉장히 좋아하는 약이 그 스토리에 이제 웨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런데 사실 그 여인은 웨디푸스의 어머니다. 따라서 웨디푸스는 자기의 어머니하고 결혼하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웨디푸스는 그 여자가 자기 엄마라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 엄마는 그 당시에 이제 자기 아버지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죽었죠. 왜 죽었냐면은 웨디푸스가 죽였어요. 자기 아버지인 줄 모르고 이 길을 가다가 둘이 시비가 붙어가지고 곤봉으로 때려 죽였거든요. 길을 안 피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그게 자기 아버지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왕이 죽었기 때문에 습관에 의해서 이제 이 결혼하는 사람은 이 옛날에 왕비하고 결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웨디푸스는 그런 법칙에 의해서 자기 엄마하고 결혼하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애를 낳아요. 그 애를 낳은 그 애가 안티고네라고 하는데 자기 딸이죠. 자기 딸인데 자기 엄마의 딸이라고 보면은 자기 동생이죠. 그러니까 웨디푸스의 딸이면서 동생인 그 안티고네 하고 이제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스토리를 갖다가 살짝 바꾼 거죠. 그래가지고 웨디푸스는 자기 엄마하고 결혼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의도를 확대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그 스토리로부터 이런 걸 슬쩍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것을 의도 확대의 오류다 이렇게 하고 이제 논점 일탈의 오류, 논점을 벗어난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그 살인자가 살인을 했다는 결정적 증거는 못 찾아냈어요. 그렇지만 미웠는지 어쨌는지 뭐 하여간 그 죄인이 그러니까 피고가 죄를 받을 수 있도록 은근히 이제 이 살인이라는 건 왜 나쁘다 하는 것을 막 일장연실을 했다, 연설을 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논점 일탈의 오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일사천리로 해서 이제 그 문제는 제가 풀지를 않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풀어보면 풀어볼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이게 이제 한 가지 198쪽에 있는 순환논증의 오류 이거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고 강조를 하고 187쪽에 있는 198쪽에 있는 문제 2번 기출문제 PSAT 기출문제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무슨 문제인가 그 정도만 지적을 하고요. 나머지 문제는 4쪽 그 202쪽에 있는 4번 문제 여러 가지를 뭐 한 25개를 주고서 이게 기출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는 거라 사실은 제가 고민이 되는 게 이제 다음 시간만 하면 이게 거의 다 끝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다음 시간에는 210쪽 209쪽이죠. 논리 퍼즐과 추론 해가지고 이제 이 단원만 하면 끝난데 이거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맨 끝에 있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중요성에 있어서. 어쨌든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 이걸 가지고 한 시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만 하면 끝나는데 그 다음 시간에는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워낙 많아요. 그걸 갖다가 문제 1회 문제만 줘도 너무 많아가지고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뽑을 수 있는 그 주소를 알려드리고 그 주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뽑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다루는데 문제는 뭐냐면 해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까 하고 좀 고민 중인데 오늘이 11주차이기 때문에 이제 12, 13 다음 주까지는 한다고 치고요. 그러면 13, 14, 15 3주차를 수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선 묘안이 없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3주차나 다룬다. 뭐 참 그것도 그렇고 괜히 시간 이렇게 뭐 하는 것도 그렇고 학교에서는 하게 돼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16주차에는 이제 시험을 치고요. 그래서 3번 적어도 한두 번 정도가 공중에 뜬다. 근데 원래는 제가 학기 중에는 한 번 정도 최소한 논리 이 추리 논증 시간에는 한 번 이상 정도 다른 수업 같으면 영화를 유익한 것을 이제 보여주고 학생들도 그것 때문에 뭐 싫어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는데 제가 한 시간을 이렇게 혼자서 떠드는 것보다 유익한 영화 하나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추리 논증과 관련이 되든 안 되든 뭐 그랬는데 그걸 제 맘대로 유익하죠 하고 뭐 그 영화를 하나 이제 그 네이버 클라우드에다 올려놓고 다운받아서 보고 그걸 갖다가 감상문을 써서 내세요 하는 것도 할 수가 있지만 이건 부실 수업으로서 찍힐 확률이 크죠. 여러분들 중에도 아니 수업은 안 하고 우리가 지금 비싼 수업료를 내고 있는데 왜 저렇게 수업을 저렇게 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고충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든 다음 시간 한 시간을 더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총정리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총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출문제, 이 우리 책에 있는 기출문제를 몇 가지 뽑아서 같이 해보고, 에, 그렇게 하고 한 두 번 남은 것은 진짜 기출문제만 이제 뭐 PSAT라든가 뭐 외교관 시험이라든가 무슨 뭐 입사 시험이라든가 이걸 몇 개 뽑아와 가지고 그걸 다루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나쁜 방법도 아니고, 그래서 참 고민이 큽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여간 오늘 제가 여러분들 지루할까봐 꽃으로 장식을 해놓고 여러분들을 모셨는데 조금 덜 지루했기를 바라고요. 뭐 이런 뭐 문제 이런 거는 뭐 형식상으로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시고 나름 유익한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